안녕하세요. 김원의 제자 나라골프 에라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골프를 통한 삶의 지평을 넓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강연을 좀 해주셨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편 중에 하나인 그 골퍼가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선정에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본인들과는 무관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카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카페로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리즈에서 이제 골프의 지평을 넓히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골프하고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이제 질문, 댓글 이런 것들을 달아주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보충 강좌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제안이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협찬부터 좀. 맞아. 요거 몽창다 초콜릿입니다. 이게 호주에서 날라온 초콜릿이네요. 저희 카페 회원인 사라 누나님께서 저희 스태프들 응원하신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초콜릿 먹으면 이제 비거리 많이 들어가요. 네, 비거리 늘겠습니다. 세로나 지금 뭐 요새 골프를 안 치니 뭐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살이라도 쪄야죠 뭐. 세로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걸 보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뭘 보내주시려나? 뭐 바라면 안 될까? 바라지는 않는데요. 거부도 안 합니다. 지평을 넓히는 일이 도대체 골프하고 무슨 상관이냐?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냥 골프 얘기나 좀 더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같은 것일까? 에라가 바라보는 세상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같은 세상일까? 많이 다르죠. 그걸 답하기가 좀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같은 세상일까? 라는 얘기가 좀 곤란하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그저 앞에서 딸랑딸랑 모빌 같은 거 달아주잖아요. 그거 이렇게 집중하게 하고 엄마가 눈을 맞추고 까꿍까꿍 할 때 그 아이한테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엄마의 모습, 모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크기가 아닐까요? 전부겠죠. 그 속에서 무슨 뭐 어디서 전쟁이 나고 어디서 물난리가 나고 한파가 밀려오고 이런 세상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세상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같은 세계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구라고, 뭐 좁게 얘기하면 지구, 크게 얘기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고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객관적 실체가 있고 그걸 이제 주관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점점 뭐 책도 읽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살아보고 하면서 과연 객관적 실체라는 게 존재하느냐. 철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객관적 실체란 없다. 이런 건 없다. 오히려 이렇게 있는 거죠. 한 인간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우주가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 한 인간을 우리가 우주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한 인간이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와 우주의 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저는 훨씬 이런 쪽을 믿는 쪽인데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저는 사람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 그걸 이제 우리가 지평,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넓이. 이게 넓이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뭐 깊이는 빼고요. 깊이까지 얘기하자면 또 더 한없을 테니 넓이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A라고 하는 사람은 요만한 넓이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을 거고
B라는 사람은 요만한 넓이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을 거고 C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큰 넓이의 세상을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네. 거죠. 그걸 아이와 아주 갓난쟁이와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좀 성인이 된 사람의 구분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참 쟤는 어린아이적이다. 유아적 발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른이다, 뭐. 애 노인네. 뭐. 제 애 어른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른스러운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의 지평의 크기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아이에 비교할 게 아니라 골퍼들에게 비유해 보면요. 초보 골퍼를 데리고 필드를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라운드를 18홀 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저 놓인 공. 이거 치고 가서 또 자기가 놓인 공. 그거 치고.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그냥 모빌 위에는 세상에 없는 것을 느끼듯이 초보 골퍼들을 데리고 나가보면 골프장의 모습이 기억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하면서 골프장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죠. 네. 자,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요. ABC가 비슷한 실력인데 골프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본 골프장의 풍경은 낯선 골프장을 셋이서 갔다고 쳐봅시다. 낯선 골프장을 처음 가보는 골프장 셋이서 돌았어요. 각자에게 그려보라 그러면 그 골프장의 모습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른 비슷한 요소도 있고 전혀 다르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큰 나무가 있어. 그게 그냥 눈에 안 띄는 어떤 사람은 들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나무 뒤에 어떤 조그만 바위를 봤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큰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기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골프장의 색깔은 어떨까요? 얘는 스코어를 잘 나와서 돈을 땄어요. 얘는 돈을 잃었어요. C는. 그럼 어떨까요? 이 골프장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야, 그 골프장 최고야. 그렇죠. 좋은 그 기억을. 골프장 너무 좋던데? 라고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실체란 없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한때 말씀드렸나요?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투영됩니다. 세계가 투영되죠. 투영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2D 카메라라는 사실 아시죠? 평면이 인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움직인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잖아요. 이걸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는 동영상으로 인식하겠죠. 그런데 2D로 인식된 것이 3D로 인식되는 요 과정 자체가 해석의 단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D 영상을 가지고 3D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과정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3D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망막 구조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의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그러니까 철이 들어서 깜짝 놀란 게, 그 터널, 이제 차 같은 걸 몰고서 긴 터널 지나갈 때 요새는 좀 그런 터널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던데, 나트륨 등이 쫙 켜져 있는 터널 생각나요? 노란 등 맞아요. 노란 등이 쫙 켜져 있는. 네. 거기를 들어가면 옷 색깔이, 내가 입고 있던 옷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색이라고 하는 체계조차도 일정한 빛의 조건 속에서 느껴지는 색인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는 이 지금 에라가 입고 있는 파란색을 제가 느끼는 것과 에라 본인이 느끼는 파란색이 같을까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맨 옷을 촌스럽게 입어. 촌스럽게. 저 사람이 저렇게 칼라 매치를 저렇게 촌스럽게 할까라고 했을 때, 어쩌면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색감과 이 사람이 해석하고 있는 색감 자체가 다를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은 그게 아니, 누가 세상에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참 촌스럽게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일부러 촌스럽게 입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자기 딴에는 희극 배우 치고요. 뭐 일부러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올드 패션을 연출하기 위한 뭐 이런 걸 할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꽤 그럴듯하게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옛날
옛날로 돌아간 어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나팔바지를 쫙 입고 뭐 이렇게 입고 오면 당시에 최고의 졸라 세련된- 촌스럽다. 그러니까 최고 어떻게 인간들이 세련된 저러고 패션인데. 파마 막 이렇게 하고 나오고 막 이제 뭐 하는 거 보면 졸라 촌스럽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바지 입고 나온 거 칼라 매치 이런 걸 보면 야 인간들이 어떻게 저러고 살았을까 싶죠. 헤어스타일만 뭐 봐도. 그건 뭐냐면 이 관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 지금 제가 얘기한 요 해석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거죠. 해석 시스템이 시대에 맞게 어떤 조건과 상황에 맞게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바뀐 관점에서 옛날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관점 같은 걸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생각할 땐 지평의 크기, 그러니까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어떤 범위와 그러니까 김원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게 우주야, 이게 세상이야 라고 해석하는 영토의 범위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각자가 다르다. 뭐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 뭐 이런 뜻의 해석이 아니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데 말이죠. ABC가 이렇게 다른데 이것이 공간적으로만 그렇지 않아요. 공간적으로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그냥 한 평면 위에 제가 A와 B와 C를 그려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의 축이라는 것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A와 B가 C가 항상 현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영토를 가지고 있긴 한데 과거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미래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A는 이쯤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요 정도 영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이 시점에 이 정도의 인간관계와 이 정도의 관점과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은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이쯤에서 B라는 영토를 형성하고 있을지 몰라요. 상당히 현재가 아닌, 여기가 현재적 관점이라고 하면 현재가 아닌 미래적 관점에 가서 어떤 B라는 영토를 구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C는 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토의 영역도 다르고 지평의 크기도 다르고 그것이 위치한 시간적 포지셔닝도 굉장히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늘 현재를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잖아요. 네. 현재에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미래의 어떤 훌륭한 CEO가 되기 위해서 현재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있어.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끼고 짜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사람은 어디를 살고 있는 건가요? 미래. 그 사람은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 A라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좁게 그리고 과거에 갔다 그러면서 미안하긴 한데 A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큰 어떤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야. 이놈의 새끼를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인생 최대의 어떤 과제고 하다면 이 사람의 현재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상처를 발생시켰던 그 지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지 않은 거죠. 저는 골프를 치면서도 비슷한 예를 들 수 있어요. 골프를 이야기하면서도 비슷한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골퍼들도 많은 골퍼들이 현재에 있지 않아요. 1. 전홀에서 오빈한 데 가 있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네. 전홀에서 양파한 것이 여전히 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치면서도 진짜 지난 홀에서 그 양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현재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쇼퍼 놓친 거. 예, 미래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라베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현재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한 거예요. 16번 홀까지 이제 라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막 생겼어. 라고 그래서 막 여기 가 있는 거죠. 18홀에. 이미 18홀에 그 사람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현재가 막 쪼이고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따고 있는데 이 막판에 배판이 되고 커지고 막 이러니까 이 나중에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 현재의 골프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EH카의 얘기를 빌지 않더라도 역사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골프장을 바라보고 같은 골프 이야기를 하고 같이 모여서 골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골프의 지평은 각자 다르고 각자 크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각자 시점에 어디서 존재하고 있는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조차도 또 어떤 성장론과 또 발전론의 반영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지평은 넓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평은 넓혀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로 모여야 하고 이걸 잘 살아내야 하고 우리가 삶에서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좀 넓고 크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카페로 많이 들어오시고요.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골퍼라면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이걸 선정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올려주셔서 거의 100권이 다 됐어요. 아까 보니까 리스트에 한 90권 다.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책도 많고, 지금 카페를 통해서 올라온 책이 50여 권이 되고, 제가 또 거기다가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것들을 추천해서 한 50여 권이 됐어요. 요 중에서 골프 관련된, 직접적으로 골프 관련된 책은 30%를 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러셨을 때 제가 어떻게 다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골프의 다양한 상황을 다 경험하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골프 아닌 삶에서 경험한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책을 통한 어떤 간접적인 경험, 또 수없이 많이 만난 어떤 골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 속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꽤 골프의 지평을 넓혀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 참 저 사람 이야기가 맞아, 공감이 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뭐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지평의 어떤 삶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골프 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꽤 다양한 굉장히 넓은 관점에서 골프라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단편적인 어떤 것들이 어디로부터 연유했는가를 이걸 보면 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골프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이 됐던 여러 가지 책들, 이런 것들을 이 속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실은 요 100권의 추천 책을 하더라도 사실은 저의 관점이 중심에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100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 골프를 하면서 요 정도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은 이제 제가 뭐 여러 사람 모아서 뭐 선정위원을 만들고 이런 일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주도해서 제가 읽은 책을 중심으로 해서 100권의 책 정도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골프 라이프에 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공지하려고 그래요. 카페에 이걸 쭉 올려놓고 저희 카페에 오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요 중에서 올해는 한 10권은 읽어야지, 뭐 골프 책은 전체 다 읽어야지, 기타 소설류, 뭐 만화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선 쉽게 손이 가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내가 쭉 올해는 몇 권의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카페, 제가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보고 카페를 좀 들어오십사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저희 카페에서 그냥 모여서 골프 놀고 골프에 일어났던 어떤 그 결과적 산물들을 가지고 재밌게 떠들고 수다 떨고 하는 것이 많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함께 공유하고 골프의 지평을 넓히고 어떻게 하면 현재를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활동으로 2018년에 골프의 지평을 넓히자, 현재를 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1월 중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제가 골프라면 읽어야 할 너무 좀 명령조인가요? 읽었으면 좋을? 이게 방송 나갈 때쯤이면 다 선정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조금 더 다듬으려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보려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도 되지만 한편으로 좀 굴뚝 보는 순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하여튼 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지금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야 그래 골프 칠 때 내가 이 책 참 도움 많이 됐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자신만 그런 거 아닐 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도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으로 올려놨거든요. 위에다가 이제 골프에 도움이 됐던 책들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려놨어요. 그걸 보시고 거기다가 이 책은 참 골퍼들이 보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되도록이면 골프책 아니고요. 인문학, 뭐 철학, 소설, 시,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장르를 불문하고 요 책은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꼭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고맙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